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 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정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 저희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만났는데 네. 그 일주일 사이에 이번은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여러모로. 네. 뭐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회적으로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 원주에도 그렇고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빅 맞습니다. 뉴스들이 있었다. 네. 네. 그래서 뭐 공교롭게 저희가 60회라서 그런 건가 싶긴 하지만 뭐 네. 우재 씨가 드디어 원주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원주 시민이자 이제 반곡 동민이 됐다. 아하. 이제야 드디어 연구회가 하나로 뭉치게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유, 네. 그러니까요. 저희 항상 이 원주 하는 척도 그렇고 그쵸. 원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주 사람이 더 적었어요. 뭐 적은 수준이 아니라 한 명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그러니까요. 그래도 유일한. 이제 저희 두 명은 다 그래도 이제 원주 시민이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아직 전입신고를 안 하긴 했는데 고향 사랑 기부하고 아하. 전입신고를 깔끔하게 하면은 원주시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좀 해볼 넘어오기 생각이에요. 직전까지 원주를 생각하시는 벌써부터 이 참 원주 시민으로서의 그렇죠. 제가 자세를 원주시 보여주고 계신 많이 게 아닌가. 사랑합니다. 그때 저희가 말이죠. 이제는 이제 원주에 같이 이렇게 있게 됐으니까 모금도 좀 이제 만나서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사실 지금 차로 한 7분 거리에 서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근데도 지금 화상으로 여전히 녹음을 하고 있다. 사실 크게 좀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니까요. 뭐 차차 저희가 이제 만나서 또 방송을 해 나가야겠죠. 맞아요. 그래도 또 저희가 한 2시간 30분 거리에서 7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네. 가까워졌습니까 저희. 맞습니다.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저희 아. 빨리 만나서 또 녹음을 그럼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또 기대하면서 저희 또 그리고 이렇게 우재 씨도 또 원주에 오셨는데 또 우재 씨뿐만 아니라 저희 원주 하는 척 저희가 이 방송에서만 종종 언급하는 이 정호 녀석 정호 그렇죠. 씨를 뭐 저희만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애타게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끔 이제 인스타 DM도 보내주시거든요. 도대체 한 명은 어디 갔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또 최근에는 또 우리 애청자이신 클럽 위드님께서 또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요즘 방송 자주 올라와서 좋습니다. 정호님 네이버 기사에 빨리 돌아오시라고 댓글 달았습니다. 또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 정호 씨 기사를 직접 찾아 들어가서 뭐 그 어떤 댓글 달아주셨나 본데 그냥 거두절미, 딱 그냥 돌아오세요, 딱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지도 않으면서 또 의미심장한 그런 좀 그러니까요. 메시지를 남겨주셨다. 아는 사람이 보면 딱 이 알 법한 그렇죠. 내용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또 정호 씨한테 바로 또 연락을 해가지고 이걸 봐라 좀 제발 좀. 본인 기사 댓글도 확인을 안 합니다. 저희가 알려줘야 또 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또 전에는 저희 뭐 원주 아는 척에서도 그 구독을 해달라 그 기자 구독을 그렇게 본인 어필하시던 기자 구독 분이 페이지. 네네. 그건 그렇게 해놓고서 정작 관리도 안 하고 말이죠. 원주 아는 척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말이야 지금. 그러나 저희가 또 이제 뭐 또 조만간 그래도 이제 정호 씨를 좀 이제 또 더 모시고 더 자주 네네. 출연시켜가지고 좀 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조만간 또 다시 셋이 뭉칠 수 있지 않을까. 클럽 위드님 어쨌든 이렇게 또 압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니까요. 정호 녀석을 빨리 데려오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날 얘기해봤자 뭐 또 그냥 그런 얘기 하겠구나 하고 넘어가거든요 정호 씨가.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애청자분들께서 찾는다 이렇게 그렇죠. 또 전해야 그나마 좀 듣지 않을까. 이러다가 이제 네이버 댓글을 넘어서 도민일보에 전화가 갈 수도 있거든요. 또 정호 씨가 그러기 전에 빨리 갑자기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화해서 돌아오세요 하고 또 그 약간 무서운데요. 그렇게 되면 좀 언론사에 그렇게 전화를 할 때는 어쨌든 네. 그 정도까지 가지 그래서 않도록 정호 씨 네. 빨리 돌아오셔야겠죠. 그러니까 저희 모두가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사실 또 알려드리고, 그래서 저희 오늘 원주 하는 척 60회 1부에서는 아까 방금
우재 씨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이렇게 뭐 개인적인 뭐 원주하는 척 그다음에 뭐 연구회 안에서의 개인적 소식뿐만 아니라 원주를 또 어떻게 보면은 들썩이게 아니면 모두가 주목하게 만들었던 그 원광수 시장의 재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왔었죠. 그래서 네. 요 소식을 담은 원주통신과 함께 대신 전해드립니다도 함께 좀 이 두 가지 코너로 일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얘기가 많아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소식.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하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한 소식이었죠. 원광수 시장의 재판 결과가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벌금 90만 원 나왔습니다. 아, 네. 이 결국 공직선거법상 이제 재판의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 살짝 못 미쳐서요. 네, 우리의 원 시장님 갓갓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 신교식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 재판부에서요. 어제 이같이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광수 시장이 잘못한 건 맞은데 그렇다고 혐의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하면서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형이죠. 이게 딱 10만 원만 더 선고돼도 이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딱 90만 원으로 끊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 네, 아주 절묘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진짜 말 그대로 잘못한 건 맞지만 그게 이제 당선 뭐 무효형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재판부의 선고 이유 판시한 걸 보면은 일단은 후보자의 재산 정보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 있는 정보라며 후보자가 허위 재산 내역을 유권자에게 공표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피고인은 선거 사무장의 업무가 미숙했다거나 선관위가 잘못 안내했다는 등 사무장과 선관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죠. 원 시장이 이 타인에게 자꾸 책임을 떠넘긴다. 뭐 이 선거 캠프 관계자가 뭐 법령을 잘 몰랐다. 뭐 선거 이 선관위 직원이 잘못 안내를 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 잘못이 아니라 자꾸 타인 때문에 자신이 잘못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를 재판부도 어쨌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당한 액수 등을 허위 신고했고 과거 지방선거에서 당선 이력이 있어 재산 신고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검찰 주장 내용 얘기하면서 했던 것처럼 도의원 경력이 있잖아요. 원광수 시장이. 그러니까 그때 이 출마하면서 재산 신고했고 또 도의원 재직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계속 해왔던 사람인데 이거를 잘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검찰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재판부도 그만큼 재산 신고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는 분명히 크게 잘못된 거고 또 어쨌든 원광수 시장이 직접 가서 제출을 한 거잖아요. 이 재산 신고 내역을. 근데 그거를 제대로 검증 안 했다는 것은 큰 책임이 있다.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재판부도 좀 받아들여서 지적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네. 근데 이 얘기만 들어서는 그렇다면은 그 구형한 내용, 구형한 그 금액 그대로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왜 벌금이 좀 90만 원에 그친 이유가 아마 뒷부분에 더 설명이 나오겠죠. 네. 네. 일제 재판부가 어쨌든 잘못한 건 맞다. 유죄다 했는데 왜 근데 90만 원에 그쳤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원광수 시장이 그리고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경쟁 후보자 사이의 실제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첫 문장부터 앞서 전자의 문장부터 보면은 일단 원광수 시장이 뭐 잘못 신고한 거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못 신고했다는 거
인지는 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도. 그러니까 알고 있다. 허위 신고한 걸 알고는 있는데 그게 네네. 막 아주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를 정말 막 내가 이거를 정치적 목적으로 내가 정말 서민 이미지를 막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내가 정말 재산 신고를 낮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한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본 거예요. 재판부는 일단은. 그러면서 실제 득표 차이 같은 이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본 거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원광수 시장이 이 구자열 민주당 후보를 7.11%포인트 차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박빙은 아니었던 거예요. 선거 결과가. 그러니까 이 재산 신고를 때문에 이 선거의 당락이 좌우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렇게 본 거죠. 네네네. 실제로 이 원주신문이 지난 13일 기사에서 두 후보 간의 표 차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리라 이 원주신문에서 전망했는데 실제 이 원광수 시장 재판부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에 판시한 내용을 보면 나타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금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짚지 못했던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네요. 이 투표의 득표 차이도 이게 어쨌든 결과에 좀 참고가 됐다라는 점들이 그렇죠. 글쎄요, 뭐 이 5%포인트 이내 차이였으면 좀 박빙이라고 봤을까요? 뭐 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재판부는 좀 격차가 그래도 좀 낮다 이렇게 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원 시장이 이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재판부는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벌금 150만 원을 이제 검찰은 구형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유죄인 건 대부분 인정이 되는데 혐의는 대부분 유죄인 게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150까지는 아니고 한 90만 원 정도다. 그만큼 중하진 않다. 이렇게 본 거죠, 재판부는. 그것이 어떤 당선의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거를 허위로 낮추거나 이렇게 한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재판부가. 네. 그렇죠. 자, 우리의 원시장 혐의 간략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산을 4억 8천여만 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작년 11월 기소됐었습니다. 이제 3억 200만 원 정도를 신고했었는데 실제 재산은 8억 1,200만 원 정도인 걸로 나타났죠. 부동산을 이제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고요. 이제 배우자의 뭐 예금이라든지 보험 내역을 이제 누락한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제 원광수 시장이 선관위의 안내를 수차례 받았고 또 재산 신고 때 캠프 사무장과 직접 선관위를 방문해 재산을 신고했고요. 또 도의원 출마와 재직 중에 재산 신고한 경험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앞서 구형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원 시장은 국내 6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으로 변호인단을 이제 꾸리면서 대응에 나섰죠. 그러면서 캠프 관계자가 잘 몰랐다, 뭐 선관위가 잘못 설명했다, 고의가 아니라 단순 착오였다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그동안 전해드리면서 약간 좀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다. 이거를 그냥 단순 착오라고만 계속 얘기하는 게 어쨌든 1심은 단순 착오라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제 알고 있었다, 허위로 신고한 거를. 다만 그게 이제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원 시장의 해명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걸 재판부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계획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또 그렇게까지 영향을 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 90만 원 정도로 이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여당이나 야당 이렇게 또 반응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또 반응들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제가 좀 SNS를 훑어봤습니다. 또 우리 뭐 원 시장님 또 페이스북에는 상당한 양의 또 응원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말이죠.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네네. 또 뭐 여당 일각에서의 분위기도 뭐 상당히 어쨌든 뭐 안도의 한숨을 쉰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야당은 또 판결에 좀 당연히 좀 반발하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일단 민주당 원주시 의원들이 이 재판이 나온 16일 당일에 이제 성명을 내고요. 오늘 판결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인지 우리들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의원들은요, 원 시장은 36만 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당선 무효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것이라면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고 기쁨의 웃음 짓기보다 먼저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이 원주신문 보도를 보고 막 이러니까 이 약간 원 시장이 뭐 이렇게 미소를 지었다,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뭐 약간 이런 목격담이 일각에서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원 시장이 이렇게 기뻐할 게 아니라 사죄를 먼저 해야 된다. 약간 민주당 이 시의원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게 당연히 당선 무효형이 아닌 결과가 나온 건데
아니 그래도 포커페이스 누구나- 해야죠. 포커페이스. 아니 그래도 그래도 채통을 지켜야 지금 나 살았다 이러고 바로 표정에 들어가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건 어쩔 수 없는 또 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명운이 달려 있는 거였는데 네. 그렇죠. 네. 이게 원주 MBC 보도를 보니까 이 법정에 출두할 때 이 재판을 받을 때 상당히 초조해 보였습니다. 원광수 씨의 표정이 그 원주 MBC가 찍은 걸 보면 그리고 막 네네네. 기자가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막 초조한 표정으로. 근데 이제 네네네. 나올 때는 아주 이 표정이 또 여유 있게 바뀌면서 쫙 이렇게 양복 이렇게 딱 단추를 잠그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주머니에서 이제 또 입장문을 꺼내가지고 아주 또 읽습니다. 막 또 그러니까 아주 여유 있게 바뀌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런 걸 보면은 그럼요. 원시장도 상당히 초조했다. 어떻게 보면 그럼요. 이거는- 명운이 달린 거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충분히, 뭐 민주당 원주 시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근데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무죄는 아니거든요. 유죄예요. 그쵸. 어쨌든. 네네. 유죄인데 형량이 낮은 것뿐이지 어쨌든 죄를 지은 거는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네네. 대해서는 네. 사죄를 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유죄인데 뭐 그렇게 웃냐? 그러면 안 된다. 뭐 이게 우선인지 아닌지 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재판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네네네. 어쨌든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네. 표정 관리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자 그러면서 이 성명서에 또 추가로 들어간 게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선거 전날에 그 상대 후보를 허위로 비방하는 보도자를 배포해서 뭐 공보팀장이 벌금 500만 원 받은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요것도 그쵸. 이번에 성명서에 언급이 됐는데. 얼마 전 원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는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21살의 사회 초년생이 단독으로 했다고는 납득이 안 된다면서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도덕성을 의심받는 게 당연하다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그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공보팀장이 21살이었 더래요. 21살이래요. 그러니까 과연 21살의 공보팀장이 이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거 전날에 중요한 보도자료를 시장에 제가 없이 뿌릴 수 있었겠냐 뭐 이런 의심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야당은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원광수 시장 여전히 우리는 뒤가 부리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야당에서는 뭐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재판 결과도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항소심 뭐 이 네네. 대법원 최종심까지 어쨌든 뭐 그런 내용으로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민주당 원주 시의원이 뭐 36만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뭐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원광수 시장이 바로 그 내용을 좀 전달합니다. 그에 관련한 내용으로. 네, 재판이 끝나고 바로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이제 회견을 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 입장을 2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종이를 펼치더라고요.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아마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경우 뭐 유지형이 나왔을 경우 2가지를 준비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여유 있게 꺼낸 것은 당선 유지형에 해당하는 입장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원 시장 재판이 끝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원주 시민들께 심력 끼쳐드리고 걱정시켜드려 송구하다.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일에 소홀함 없이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원주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주요 역점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800여 명의 원주시청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이 원시장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거취가 어떻게 될지 사실 불확실한 측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정 운영의 어떤 동력도 좀 약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이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장이 추진하겠다는 사업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도 좀 애매한 지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1심 판결이 좀 당선 유지형 어떻게 보면 시장제 앞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 운영에도 좀 보다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민주당 원주 시의원들이 성명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1심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죠. 뭐 2심, 3심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원광수 시장의 뭐 앞으로의 행보는 좀 어떻게 지켜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근데 앞으로 네. 또 뭐 두 개 이제 또 재판이 남아 있긴 한데, 네. 과연 우리의 원 시장님 앞으로 좀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을지 일단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건 사실이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개 재판이 그렇죠. 이 항소심이 1심보다 중한 형을 때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특히 선거법
위반 재판은 그렇거든요. 보통 1심이 제일 무거우면 뭐 2심에서는 좀 깎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우리 재판에는 네, 선거법도 네, 네.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유무죄 여부가 쟁점이 아니잖아요. 유죄는 인정이 된 겁니다. 다 대부분. 그러니까 뭐 무죄가 다시 유지가 되고 이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항소심이 가는 건데 그럼 결국에 이 유죄가 인정된 거에 대한 형량이 어느 정도냐만 다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더더욱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 거죠. 거의 아마 지금의 형량 벌금 90만 원이 깎이던가 아니면 이대로 유지된 거나 대법원까지 그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1심 재판부가 상당히 절묘하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90만 원이라는 거는 여기서 올리기도 좀 애매하고 뭐 좀 그렇게 때린 거죠. 어떻게 보면 딱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마지노선으로 좀 끊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지만 또 제가 뭐 좀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이 항소심이 더 중한 형을 때린 경우 제가 뭐 이 원강수 시장이 2심에 더 중한 형을 받으라고 일부러 이런 걸 찾은 건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참고를 위해서 그러나 예외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원주에서는 오늘의 이 선거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사실 이거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원광수 시장의 1심 결과가 나오는 내용이 아예 뭐 사실상 전달도 안 될 만큼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네.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또 다음에 들릴 얘기는 다른 얘기긴 한데 그거는 네네. 뭐 헌정사상 최초 뭐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뭐 이런 일인데 네네. 뭐 그런 것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네. 지금 이 대표는 뭐 너무 많은 지금 송사들이 있었어가지고 또 헷갈립니다. 지금 전해드릴 사례는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사례입니다. 그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었죠. 이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친형 강제 입원, 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또 검사 사칭 등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또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 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가 1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받았었는데 네네. 2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4가지 혐의 중에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1가지가 유죄로 인정되어서 당선 무효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당선 유죄였는데 무죄였는데 2심에서 이게 뒤집힌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또 대법원에서 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면서 뒤집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지사직을 유지했죠. 그러니까 불사조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항소심에서 뒤집힌 아주 유명한 또 사례였죠. 이게 최근에. 네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법정 구속 중인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례가 있습니다. 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된 은 전 시장. 이분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도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은 전 시장 1심에서는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어요. 그리고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딘가 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 원 시장과 숫자가 아주 똑같죠. 150만 그렇죠. 원 구형에 네네. 90만 원 선고. 그러면서 은 전 시장도 좀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 원으로 세게 때려버립니다. 이 친구가. 그러면서 당선 무효형이 돼버렸죠. 그래서 시장직을 잃나 싶었는데 또 역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됩니다. 예. 이때는 상당히 놀랄 많았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정말 역사에 남을 실수를 했거든요. 이때 뭐냐면은 그래요? 뭐 뉴스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 검찰의 항소 이유서에 이제 2가지 혐의 중에 유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죄가 인정되는데 형량이 낮다는 걸 주장하고 싶었으면 검찰이 이 유죄 네네네. 부분이 양형이 부당하다 이렇게 이유를 적었어야 되는데 검찰이 항소 이유서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제 무죄로 판결난 이제 혐의가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이제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애매한 거죠. 무죄가 된 게 만약에 유죄였다면 형은 더 무거웠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항소를 한 거니까 대법원이 봤을 때는
아니 유죄 취지의 이 형량이 낮다는 거를 주장했어야 됐다 항소 이유서에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항소심이 더 세게 형을 때린 거는 이렇게 항소한 건데 그러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네. 그러니까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난 혐의에 대해서 이 그러니까 형량이 부당하다 이렇게 네네. 했어야 되는데 무죄 취지난 형량을 괜히 들먹이면서 형량이 부당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잘못 적은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세게 때려서는 안 됐다. 항소심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법리적으로 검찰이 실수한 지점이어서 은 전 시장은 당시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그러나 은 전 시장은 퇴임 후에 작년 9월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네네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다. 네, 너무 자세히 설명드렸나요? 아무튼 뭐 별일이 다 있고요. 또 간단하게 또 몇 가지 사례를 더 설명을 드리면 2021년 이규민 당시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역시 2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은 거죠. 그리고 2017년 윤종호 당시 무소속 의원, 이분은 지금 진보당에 계신데 윤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돼서 1심에서 또 벌금 90만 원을 받았어요. 이분도. 근데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이 되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갈게요. 2010년 전완준 당시 화순 군수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아서요. 네. 역시 이제 당선 무효가 됐다.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온 혐의들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탓이었죠. 2심에서 이제 더 중한 사례가 나온 거를 대표적으로 꼽아보면 제가 검색해봤을 때는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또 우재 씨 2010년까지 거슬러 가셨어요. 네. 뭐 계속 뭐 오래된 순으로 정렬도 하고 뭐 아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크게 나오는 걸 꼽아 보면은 이 정도라고. 근데 어쨌든 이 사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나온 경우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바뀌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게 2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막 이렇기 때문에 형량이 막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된 상황에서 2심에서 그 유죄로 정한 형을 더 세게 때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기초단체장 7명 전부 좀 봤는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어요. 전부. 그러니까 1심에서는 아니었다가 2심에서 당선 무효된 경우는 없었고 전부 1심부터 당선 무효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안 나오면은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 형량이. 네, 그래서 우리의 원강수 시장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계속 시정을 이끌 가능성이 크지 않나. 좀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물론 네네네. 이 항소심에서 어떤 재판부를 만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시장을 계속 하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뭐 이 해당 관련된 같은 혐의로 이렇게 뭐 높아지거나 하는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뭐 거의 우지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그대로 계속 시정을 이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었기 때문에 과연 항소할 것이냐. 일단은 보도 내용을 보면은 뭐 일주일 내로 결정하겠다고 해요. 판결문을 검토하고 나서. 근데 뭐 원주 신문은 아무래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본인들이 벌금 150만 원 구형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주 신문은 이제 늦어도 7, 8월이면은 뭐 2심, 3심 확정 판결까지 나오리라 예측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2월인데 1심 판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뭐 이제 유무죄 다툴 것도 많지 않고 형량의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뭐 빠르게 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최종 심까지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네. 이 검찰도 참 이게 뭐 무죄로 판결되거나 아니면 해당 내용이 인정받지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형량을 더 높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주장할 건 지금 다 주장한 상황에서 서로 부딪힌 경우였기 때문에 심지어 그것들이 대부분 인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검찰이 아마 그 부분을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래도 웬만하면 항소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우리 원강수 시장의 어떤 일종의 뭐랄까요 사법 리스크랄까요? 이게 어쨌든 빨리 좀 어떻게든 정리가 돼가지고요 원주 시정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제 또 한 분이 사실 또 이날 또 같이 판결을 받으셨거든요. 네네. 똑같이 이제 재산을 5억 원 가량 축소 신고, 이제 8억 원이 있으신데 3억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이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됐던 심영미 국민의힘 시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도 맡고 계시고요. 지역구는 제가 살고 있는 반곡 관설동 국인 씨도 저희 저희 네. 지역구예요. 네. 저희 지역구의 의원님이셨군요. 그렇죠. 저희 지역구 시의원인 이 심영미 의원도 같은 날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네네. 심 의원은 무리를 일으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심 의원에 대한 이 항소 여부도 검찰은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판결이 좀 나온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좀. 그렇죠. 같은 재판부가 아마 같은 법리로 논리로 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원주에서 있어서 가장 주목받았던 이 소식인 원광수 시장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저희 원주통신에서도 좀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소식은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과도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또 원주 시정과 관련된 또 소식인데요. 그렇죠. 이제 원 시장님 또 경제를 또 강조하시니까 또 이제 사법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은 또 이 본인의 이제 공약대로 또 추진하고 싶은 걸 사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민생 경제 활성화에 지금 나서긴 했는데요. 그러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 방침도 그렇고 원 시장이 말한 것도 또 건전 재정을 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좀 재정을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생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고 건전 재정의 기조도 지켜야 되는 이 정말 어려운 상황, 이 아이러니,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네네. 원주시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10개 분야 84개 사업에 총 600여 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15일이었죠. 원광수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요.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이런 엄중한 상황을 좀 비상사태로 인식을 하고요. 재정 투입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네. 금액도 그렇고 분야나 아니면은 사업의 그 숫자도 굉장히 좀 많은 범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간략하게 한번 보면은 일단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강화가 있는데 일단 지역 화폐 발행과 유통량을 확대합니다. 원주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고요, 또 발행액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3월부터 할인율을 6%에서 10%로 원상 회복을 시킵니다. 이게 국비 지원 여부가 결정이 안 됐었어서 작년 예산안에서는 6%로 반영됐었는데 최근에 네네. 원주시는 2% 정도의 국비 지원을 추가로 받는 걸로 나왔고요. 여기에 2%를 더 얹겠다는 겁니다. 추경 편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주시가 자체로. 네, 그렇죠. 그래서 3월부터는 이제 10% 원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야, 그러면서 네. 발행 규모도 720억 원 이상으로 뭐 확대해서 지금 발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지역 화폐는 효과가 좋잖아요. 뭐 네, 지역 이 상인분들도 그렇고 쓰는 입장에서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요번에 좀 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필 10%가 돼가지고 경쟁이 좀 치열하겠는데요. 이거 빨리 팔릴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매달 뭐 이렇게 약간 항상 지나고 나서 이제 깨달아요. 보통은 한 뭐 1일 아니면 그 날짜가 있는데 그렇죠. 그때는 항상 생각이 안 나고 그 좀 지나서 생각이 나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미 그 예산 그 월에 해당하는 예산이 다 소진된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다른 분들이 구매하신 이유.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참 정말 쏠쏠하게 쓰는 게 뭐 저희가 가장 잘 쓴 거는 이제 슈아가 태어났을 때 뭐 병원이나 아니면 조리원 이런 데서 또 뭐 유용하게 썼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게 좋은 게 그 주유가 같이 쓸 수 있어요. 주유소에서도 지역 주유소. 주유로도 네. 좋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막 신용카드나 이런 게 주유 할인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10% 할인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진짜. 그렇죠. 네. 10%면 네. 상당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이건 뭐 모든 실적 다 막 하고 막 그 주유 하나로만 혜택이 몰빵돼 있는 카드도 10%를 받기가 어려운데 요거는 10% 할인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유로만 내가 쓴다고 해도 할인을 10%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도 그러니까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이 지역 그 화폐를 그렇게 좀 유용하게 활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저도 유용하게 쓰고 있고 뭐 뿐만이 아니라 워낙 많은 곳에서 음식점이든 마트든 이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또 뭐 유용하게 또 쓰고 있었죠. 네.
아 이거 뭐 그러면은 뭐 티켓팅이라도 해봐야 됩니까? 저희 뭐 한번 아 그러니까요. 도전해 봅니까? 치열하게. 네. 근데 또- 아마 요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인당 30만 원으로 이제 상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한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은 월 30만 원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월 30만 원 범위에서 원래 이게 100만 원이었다가 80만 원으로 줄고 막 50만 원으로 줄고 결국엔 한 그 정도까지 줄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또 그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런 3월부터는 거는 뭐 추경을 좀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발행 규모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도 네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청소년 꿈이룸 지원 사업 선불 카드 지급하겠다. 요거는 네네. 뭐냐? 이거 원시장 공약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이제 초등생에게 이제 월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 공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겁니다. 교육비, 네, 학원비. 네. 네. 요게 이제 청소년 꿈이룸 지원 사업인데 만 7세부터 12세 청소년에게 매월 1인당 10만 원 선불 카드를 이제 지급해서 쓰도록 하는 건데요. 약 1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제가 보니까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부처랑 협의를 해야 돼요.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근데 이게 네네네. 아마 집중 검토 대상인가 그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대상. 왜냐하면 예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어떻게 네네네. 보면 현금성 지원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 부처의 승인이 떨어져야 원주시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주시는 뭐 제가 보니까 뭐 3월, 2월 말인가 3월 중에는 어쨌든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봐서 이미 일단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거의 될 것도. 뭐 정부 부처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지만 거의 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보는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어쨌든 뭐 교육비 경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싶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막 직접적으로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금액만큼을 어떻게 보면 보존해준다는 형태로 그냥 선불카드로 지역화폐로 아마 이게 제공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그렇죠. 형태로는 우리 뭐 네. 긴급 재난 지원과 같은 느낌 아닐까요? 다만 이제 사용처에 뭐 제한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쓸 수 있는 곳을 제한을 두는지는 어쨌든 그런 카드 형식으로 뭐 소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아마 그게 또 검토의 관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렇죠. 교육비의 형태로 그 설계된 사업이죠. 정책인데 근데 이게 지급의 방식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이거는 또 다른 형태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그렇죠.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아마 뭐 지역에서만 쓰게 할 것인지도 뭐 앞으로 관건일 것이고 또 네네. 어쨌든 또 지난번 긴급 재난지원금처럼 또 이게 뭐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태 나오고 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통장을 어쨌든 잘 좀 그렇죠. 정비를 해서 네네. 제도의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소상공인 경영 안전 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 자금 2차 보전 확대. 그러니까 2차는 이제 이자 차익을 말하는 거죠. 네네. 이제 이자 차익에 대한 한시적으로 이제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대 3%였는데 그동안 최대 6%까지 더블 하는 거죠. 퍼센트 네. 포인트. 네. 일단 소상공인은 융자 규모를 이제 60억에서 100억으로 또 특례 보증 발행 규모를 15억에서 45억으로 늘리는 거고요. 중소기업은 융자 규모를 230억에서 400억으로 늘리는 겁니다. 거의 한 뭐 1.5배 이상, 뭐 2배 정도 늘리는 거다라고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것도 규모가 뭐 크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좀 늘리겠다, 뭐 이런 시에 좀 의지가 담겼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배달앱 있지 않습니까? 또 강원도의 공공형 배달앱 일단 시켜. 네, 요거 쓰시나요, 국인 씨? 아니요. 시켜? 안 써요? 아, 왜 안 네네. 써? 일단 시켜야지. 어쨌든 일단 네. 뭐 기본적으로 시키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제가.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저 같은 그리고- 사람이 시켜야 되는 거구나. 시키더라도 아무래도 그냥 그동안에 쓰고 있었던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어플들을 주로 쓰고 있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어플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뭐 저부터 써야겠네. 저는 하도 배민만 써가지고 지금 또 좀 많이 시켜 먹는 사람 입장에서 좀 일단 시켜. 어쨌든 일단 시켜에 대한 할인 쿠폰 이거를 이제 조기 발행하고요. 또 발행량을 확대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2022년에 할인 쿠폰량이 6,835개였는데 올해는 이제 36,120개. 야, 그러면은 몇 개 하는 거야? 6,6에 36. 네. 거의 6배 가까이? 5배, 6배? 네. 그렇죠.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86,100,000원. 아니 이게 나 표기를 꼭 이렇게 하더라고. 저 공무원 자료 보면 이게 얼마야 그러면 1,000, 10,000, 10,000, 10,000, 1,000만, 8,000만 원 정도를 투입하는 거죠. 맞죠? 네.
8천만 원입니다. 원이면 네네. 그죠 8천. 나 왜 이렇게 표기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자 이걸 어쨌든 상반기에 조기 투입을 해서요 신속하게 좀 이렇게 일단 시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좀 이렇게 경제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정을 풀어가지고. 근데 뭐 쿠폰 양에 비해서는 이게 뭐 아무래도 쿠폰도 뭐 금액 대비 뭐 10% 20% 할인을 하더라도 되게 배달시키는 음식이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막 그렇게까지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이제 뭐 네, 쿠폰이 36,000개면은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이거 뭐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 물론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뭐 여러 재정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8천만 원이면 충분히 이만큼의 통해서 또 일단 시켜가 여러모로 그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더 이로운 플랫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 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에서 또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이 촉진제가 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저부터 같습니다. 한번 혜택을 봐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번 해보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는 거는 이제 관광 및 지역 행사 활성화로 소비 수요 창출인데요. 일단은 대규모 관광객 유치 및 이용 편의 강화하겠다는 건데 간현 관광지 에스컬레이터 지금 거의 다 지었죠. 네, 요거 이제 지어지면 홍보 마케팅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또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한 체류 상품을 개발하겠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금 상품이 대부분 뭐 제가 받고 싶은 먹거리 위주? 한데 이제 뭐 모월 술이라든지 한우라든지 먹거리 위주이기 때문에 좀 관광과 연결. 저희가 한번 제안한 거 있잖아요. 뮤지엄산 뭐 네네. 이런 할인권이나 뭐 티켓 이런 거 아니면 간현 관광지 티켓 뭐 이런 거를 좀 해라. 어쨌든 유료 관광지 뭐 이거 출렁다리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체류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상인분들도 좋아하실 거고요. 네네. 그런 거를 아마 하겠다는 게 아닌가 좀 싶고요. 시도 똑같이 판단을 했나 보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쵸. 뭐 네. 사정이 있었겠죠. 예. 네.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에서 분명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판단한 게 아닐까.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각종 스포츠 문화 행사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제 3월에는 트레킹 페스티벌과 강원도 시니어 볼링 대회가 열리고요. 5월에는 강원도 파크 골프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 문화 행사도 열리고요. 또 6월에는 MMA 종합 격투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또 9월에는 치악산 둘레길 트레일런 대회가 열리고요. 10월에는 강원 가명 가을 국화 축제 이렇게 열린다고 해서요. 각종 뭐 이런 축제들 좀 많이 새롭게 좀 추진을 한다. 네. 여기에 뭐 기존에 있었던 댄싱 카니발, 뭐 한지 문화제, 뭐 삼토 축제 이런 것도 뭐 계속 이어지니까요. 아마 이런 걸 좀 더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여지네요. 네네. 그래서 원주에서 근데 뭐 여기 적힌 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뭐 인터블고에서 그 당구 대회가 굉장히 크게 국제적인 맞아요. 당구 대회가 그거 뭐 열리기도 중계도 하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요. 뭐 막 그 우리가 아는 스포츠 채널에 나온 당구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곳이 뭐 여기 원주에 있는 인터블고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원주에 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네. 뭐 그렇죠. 물론 쉽지 않죠. 네. 원주에 뭐 아무리 뭐 물론 뭐 당구를 그렇게까지 막 치시거나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 그 인구수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현수막으로 다 걸려 있는데도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지만 그걸 뭐 저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더 뭐 그럼 지역 내 아니면 지역 밖에 더 그런 마케팅을 더 한다든지 그리고 뭐 원주에서는 종종 이게 여기 MMA 종합격투기 페스티벌이 연관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로드 FC 경기도 종종 그렇죠. 원주에서 많이 열리기도 하고요. 홍보대사도 계시고 대표님 네네. 여기.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을 또 같이 연계하는 것들이 좀 잘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역에 계신 분들 아니면 지역 밖에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타겟팅 돼서 좀 홍보나 마케팅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네 되게 더 그거 뭐 몰라서 못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이런 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부디 그렇게 몰라서 못 가는 경우는 없게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는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원주푸드 상생장터 로컬 더하기를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열린다고 합니다. 기업도시공원과 태장문화마당 등의 판매 부스를 이제 운영한다고 하고요. 또 한우농가 긴급 경영 안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사료비 지원하고요. 가축분 퇴비도 이제 자원화하는 거를 이제 지원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야 이게 5,011 100만 원이 뭐야? 100천만 100만, 1000만, 50억 같은데요? 네. 50억여 원. 꼭 예산 표기를 이렇게 하죠. 또 이 시청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50억.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쿠폰에 비하면 굉장히 또 금액이 그렇죠. 엄청나게 크네요. 네. 네, 이게 한우 농가가 많이 어렵습니다.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죠. 한우 농가는 어려운데 한우 값은 여전히 비싸게 느껴지니까 이게 유통 과정에서 이게 참 문제도 많고 저는 뭐 그 지적이 나오는데 어쨌든 한우 농가 자체는 지금 거의 이제 문을 닫는 한우 농가 괜찮죠. 얼마 전에 정호 씨가 썼더라고요 기사를. 네, 제가 또 읽었는데. 네네. 나 이런 걸 정우 씨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딱 나왔을 때 그게 뭐가 문제고 아니면 어떤 게 지금 현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아는 척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제세 공과금 부담 완화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하고 또는 이제 대부하는 이제 요금을 이제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거죠. 한 3.5%에서 이제 한 1% 정도로 네네. 그 요율을 좀 인하하겠다. 이게 이제 올해 12월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또 지방세 징수 유예와 체납 처분도 이제 유예하겠다. 뭐 제조업체, 소상공인,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제 대상이고요. 뭐 또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기한도 6개월 범위 내에서 이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또 체납자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도 일단은 유예한다. 그리고 뭐 그밖에 이제 공공요금도 이제 동결하거나 인상을 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겠다.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특히 더 이슈가 되는 게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공공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정은 좀 말 그대로 시민들의 삶, 서민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전에 또 물빛누리에서 일하면서 이제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통계는 어떨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원주시 수도요금이 굉장히 비싼 축에 속했어요. 이게 보통의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라 그래서 이게 뭐 생산되는 단가 대비해서 얼마나 현실화돼 있냐 그 공공요금이 그런 걸 했을 때 다른 지역은 되게 굉장히 더 낮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20% 아니면은 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걸 금액을 올려야 된다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때도 원주시가 100%를 넘었었어요. 그 현실화율이.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에서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이 수도 요금이 더 높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보면은 뭐 수도도 말씀해 주셨으면 저는 뭐 가스도 비교는 정확히 안 하는데 가스도 좀 비싼 편 아닌가요? 그냥 많이 맞아요. 네네. 참 특정 업체는 좀 그렇죠. 참땡 뭐 아무튼 거기도 하잖아요. 좀 비싸게 느껴서 저는 그 옛날에 자취할 때는 어쨌든 뭐 맞아요. 그래서 있고. 뭐 원주가 되게 공공요금이 좀 비싼 편이다라고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봤다. 종량제 봉투 얼마 전에 이제 춘천시가 종량제 봉투 가격 동결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인데 하고 봤더니 20리터 기준으로 춘천시가 470원이래요. 이게 맞아요. 2003년 이후 변동이 없는데 그 원주는 얼마야 봤더니 저도 그때 470원보다 비쌌던 것 같은데 보니까 680원이에요 원주시를. 맞아요. 거의 20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춘천이랑. 네네. 그래서 저희 원주 하는 쪽에서 예전에 한번 이 소식을 전해드렸죠. 막 이렇게 뭐 군단이랑 비교하니까 뭐 10몇 배인가 20배 차이 나는 곳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네. 이게 너무 비싸 원주나 하여간 물가 서울입니다 거의 지금. 저희 그때 방송에서 아니 원주에 뭐 그 쓰레기 봉투는 뭐 철로 뚫어도 안 뚫리는 거냐? 다 찢어져. 좀만 종이로도 막 뚫립니다. 종이만 넣어도.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가 아니면 그 처리 과정에서 뭐가 요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원주의 이런 공공요금이 조금은 뭐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이 동결되고 인상을 이게 동결로 딱 결정되면 좋은데 뒤에 인상을 최소화한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게 또 시민들의 삶에는 뭐 다른 많은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게 그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올릴 건 다 올린 거 아니에요? 버스비도 올해 올렸잖아요 연초에. 그렇죠. 네네. 서울은 일단 하반기로 미뤘던데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이미 너무 비싼 상황이라 더 올리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밖에 뭐 상가 밀집 지역에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하겠다. 뭐 이거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은 그 점심 시간대에 이제 주정차 그 유예 탄력제, 네네. 그 탄력 운영하겠다 한 거와 이제 맞물려서 단속 유예도 이제 확대하겠다 발표를 한 거고요. 또 뭐 우산천의 야시장 개최 같은 것도 이제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시에서 좀 사업을 좀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우산천은 어디 쪽에 있는 곳일까요? 네. 우산천이요? 우산천은 원주 이제 그 저 우산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식하는 건 단계천일 텐데 그 거기에 만약에 네. 야시장을 한다면 가장 좋은 그 스팟은 그쪽일 텐데 우산천이면 제가 알기로는 아니면 뭐 그 우산 그 예전에 철교 있는 쪽 있잖아요. 철교 그 저쪽 그 상지대 쪽에서 쭉 와서 단계동으로 넘어가는 그 철교 그쪽이 아마 기찻길 근처에서 내려오는 그쪽 천이 우산천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뭐 어쨌든 저 원주 북부권에 산답니다. 네. 네네. 완전 우산동 뭐 태장동 뭐 그 어딘가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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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뭐 한번 가볼까? 벌써 버킷리스트가 몇 개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뭐 또 가야 될 스포츠 문화 행사가 더 추가됐습니다. 막 여러 가지들이 하나도 못 가겠어요. 그러다가 이거 어쨌든 여기 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네. 어쨌든 이렇게 시가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반기 재정 운용 역시 민생 경제 회복에 이제 집중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추경 편성 그리고 또 예산 신속 집행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추경도 아마 3월이나 4월쯤이면 이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또 정부 방침에 따라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쓰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은 참 다 좋은데 긴축 재정을 하겠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펼치는 약간 네모난 삼각형 같은 그러니까요. 형형 모순의 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어렵죠. 이 밸런스를 맞추기가 그쵸. 둘이 네네. 약간 상반되는 느낌도 있어서 어쨌든 뭐 경제를 살리고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고 그러나 뭐 더 과감한 예산 투입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상으로 한 뭐 2차 보전 지원이라든지 뭐 지역 화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팍팍 밀어줘도 되지 않을까. 뭐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든지 인하를 네네네. 하든지 뭐 이런 적극적인 좀 더 재정 운영이 저는 오히려 이런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재정 운영한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약간 미국과 대국의 길을 가시는 건가요? 양쪽 완화를 통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경제를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살림살이가 물론 이 빚을 늘리는 게 안 좋은 거긴 하지만 또 뭐 저기 좀 미안한 사태도 있었고 작년에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어쨌든 뭐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시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악순환의 길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그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해서 어떤 지금의 악화되고 있는 그 굴레를 빨리 벗어나게 해야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도 좀 선순환의 구조로서 아니면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삼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더 아끼다 보면은 사실은 그게 아껴지면 다행이겠지만 아껴지는 것보다는 더 악화되는 결과로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뭐 여기 밝혔던 것처럼 쓸 때 쓰는 그런 자원의 배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써야 할 때 안 써면은 이게 건전 재정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써야 할 때 분명히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좀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비판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원광수 시장의 경제 정책에서 건전 재정 기조가 지금 일관적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뭔가 이렇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하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긴급재난지원금 거의 뭐 수백억의 예산을 써가지고 이제 1인당 다 줬잖아요. 10만 원씩인가요? 네네네. 네,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엄청 과감하게 다 합니다. 그죠? 그것도 사실 효율적인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받는 사람은 좋지만 과연 그 상황에서 그렇게 그냥 긴급 재난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다 뿌린 것도 현금으로 준 사례도 많았고 뭐 그런데 의문을 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차라리 소상공인, 뭐 중소기업, 소외계층을 위해서 더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뭐 둘째치고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 뭐 원일로, 평원로, 또 상지대 후문길 양방통행 복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겠다는 말 많이 나오는데
요게 사실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저희가 누차 지적을 드렸었죠. 양방통행 네네. 돌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 하려면은 300억 원 이상 든다고 해요. 이 원도심 쪽만 해도. 이거 네네. 할 때도 200억 원 이상 들었던 거고 국비 포함해서 다시 돌리는데도 300억 원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만약에 하면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해야 될 거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용역도 뭐 2억씩 주고 하고 막. 네. 이렇게. 근데 특히 뭐 원일로 평원로 그다음에 상지대 후문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도 용역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평가자료가 다 결과들을 나왔죠. 통해서 이렇게 일방 통행으로 추진하는 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이게 다시금 만약에 여기에 또 그걸 다시금 살펴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만약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금 양방 통행으로 복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 대비해서 근데 만약에 뭐 300억 원이 들어간다면은 차라리 그 300억 원을 여기 계획하고 계신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한번 더 뿌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네. 만약에 300억 원을 그 소상공인 거기 계신 소상공인 분들이 더 만약에 그 이어 나가실 수 있도록 사업을 뭐 경영 거기에, 안정 자금 지원이라든지 맞는 뭐 아니면은 뭐 마케팅이 필요하다면 그 마케팅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종합적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아마 원주시에서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 이제 배달 서비스를 시행을 하더라고요. 네, 장보기 그렇죠. 배달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해드렸었죠. 그 원주 행감 때도 이제 민주당의 문정환 의원이 아마 그걸 제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뭐 그런 서비스에 필요한 그것도 그러면 제대로 갖추려면은 뭐 어플 개발 비용 아니면 그 서비스 구축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근데 차라리 그러면 그런 예산을 뭐 양방 통행으로 복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드린다면은 근데 저희도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그걸 양방 통행으로 복구하는 것만이 아마 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닐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얘기를 더 하는 이유가. 네. 어쨌든 뭐 예산 낭비가 아닐까 싶은 지점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원주시가 교육청 소유의 원주교육지원청 지금 이 어디입니까? 저 명륜동 쪽에 있죠, 요게? 네. 그렇죠. 이제 부지와 또 이제 학성초등학교 옛날 학성초교입니다. 이제 원도심 쪽에 있는 이 학성초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 한 400억 원 규모입니다. 거의. 근데 이게 원래는 전임 시정에서는 원창목 시정에서는 원래 시유지랑 교환하려고 그랬어요. 매입보다는. 근데 요게 이제 협상이 좀 난항을 겪으면서 좀 뭐 길어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원주 MBC 보도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가만히 놔둬도 교육청이 결국에는 원주 시민을 위해 사용할 땅을 굳이 원주시가 살 필요가 있었냐 그럴 필요는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를 매입해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지금. 그냥 시민들을 위한 뭔가 공간으로 하겠다라는 정말 추상적인 말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계획도 없는 땅을 굳이 급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었냐. 물론 원주교육지원청이 워낙 노후화돼서 빨리 이전을 해야 되고 이전을 하려면 시가 매입을 하는 것이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긴 했겠지만은 어차피 교육지원청은 또 교육청도 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원주가 이렇게 나서서 400억이나 되는 규모로 활용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쓴 게 맞을까에 대한 좀 지적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뭡니까 양방 통행 복구에 한 300억 들 것이고 저기 교육지원청 뭐 이거 부지 사는데 한 400억 들 거고 아주 뭐 700억 도합 아주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러면서 초기 사업비 21억 들고 연 1억에서 2억 원 가량의 관리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은 또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네. 네. 이건 또 건전 재정을 들먹입니다.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밖에도 뭐 각종 문화예술 사업을 할 때라든지 또 이제 뭐 위탁을 다시 직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걸 할 때도 건전 재정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 저희가 이제 무실동은 지금에서 뭐 이따 예고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할 텐데 뭔가 선택적 건전 재정 아니냐. 또 어떤 데는 예산 낭비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수백억대 예산을 막 쓰려고 하는데 뭐 이런 정작 시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야에서는 정작 감축하려고 하는 예산을 또 전임 시정이 한 거에 대해서도
별다른 석연치 않은 이유로 좀 이렇게 뒤집으면서 예산을 또 삭감하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선별적, 선택적 건전 재정 기조다. 일관성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저는 마지막으로 좀 그런 비판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네네. 좀 발표들을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제기되고 있는 예산의 규모는 사실은 뭐 이게 물론 뭐 작은 금액은 아니죠. 뭐 1억 원, 2억 원 아니면은 뭐 많게는 10억 원 요 정도의 예산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것이 막대한 예산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곳에 있어서는 100억대 단위, 뭐 정말 크게는 500억대 단위의 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에는 왜 이렇게 조금 더 면밀한 검토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있어서 시민의 좀 수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기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할 테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방식 외에 그렇다면은 만약에 뭐 우산동이나 아니면 원일로 평원로의 양방 통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판단하는 부분보다 그러면 그 모든 뭐 용역 결과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토론하고 그걸 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결정에 왜 매번 어떤 시가 그냥 결정하면은 그게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의 용역으로만 이런 것들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요 문제 제기를 하는 그 한 뭐 몇 명 아니면은 그 한 곳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건 뭐 원광수 시정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행정의 시행들 아니면 그 과정에서의 시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어떤 반복되는 이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더 공론장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시민 세금을 아끼겠다고 강조하는 이 원광수 시정, 어쨌든 말은 좋은데 자칫 이 아끼는 데만 집중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마저 이제 축소하거나 없애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또 야당이라든지 시민사회와도 줄곧 지금 불협화음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취임 이후부터 지금 최근에 더 거세지고 있는데, 말씀처럼 뭔가 이렇게 공론장이 됐든 뭔가 이렇게 협치가 됐든 뭔가 그런 좀 소통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은 건전재정 하겠다 그러고 시민 세금 아끼겠다고 하는데 그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만 믿고 와라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지금 보면은. 그렇게 가면은 굉장히 곤란할 거다. 추진력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치적에만 골몰해서 아끼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게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마지막으로 전해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좀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시민들의 자세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계속 좀 지켜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요런 데는 크게 쓰이고 요런 데선 굉장히 뭐 여기 작은데 굉장히 아끼고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봤을 때 또 요런 시의 행정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보죠. 3년이 10년이 됐습니다. 이게 아니 무슨 소리죠? 우리 저기 캠프롱 반환. 이게 결국에는 소송전으로 간다고 하네요. 이 태장동에 있죠. 네네. 옛 미군 기지 캠프롱. 우리 원주 아는 척 초창기에 이 캠프롱에 대해서 아주 지루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수면제니까 꼭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혹시 캠프롱의 역사부터 아주 이름의 면밀히 유래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나 벌써 까먹은 것 같아. 그때 저는 어쨌든 이 캠프롱 부지 반환이 지금 10년째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땅값, 그 캠프롱의 땅값 계산 방식을 두고 원주시와 국방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2013년 원주시와 국방부가 맺은 캠프롱 부지 공원 조성 협약문에는 매각 대금은 캠프롱 부지 공여 해제 후 감정 평가된 금액으로 확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 평가를 언제 하는지 시점은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주시는 2013년 협약일을, 그리고 국방부는 토양 오염 정화가 완료되는, 아마도 올해 완료가 끝날 것 같은데 2023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 이게
참 요 협약문이나 이런 계약서, 조문 이런 게 함정이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요거 조항 제대로 안 나오죠. 조문이 애매해가지고 지금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네. 원주시는 이미 돈을 많이 냈긴 했어요. 이미 2016년에 협약 보증금으로 665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 협약 이후에 땅값이 오른 것까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추가 부담금으로 125억 원을 또 지급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원주시가 사실 캠프롱 부지가 곧 반환되리라고 예상을 해서 또 대금을 빨리 준 것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소파 이제 협상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미 간에 빨리 될 거다 했는데 그게 이제 협상이 나중에 길어지면서 막 지지부진 내기도 했고 막 그랬죠. 늦어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미 거의 뭐가 얼마입니까? 거의 790억 원 가량 냈죠, 원주시가. 근데 만약에 국방부의 논리대로 2023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10년간 오른 땅값을 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주시 추정으로 300억 원을 더 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1000억이 넘어가죠. 거의 1090억을 내게 되는 겁니다. 총. 원주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세금으로 790억을 냈는데 어떻게 더 내냐, 여기서 300억을. 이미 그러니까 많이 냈다. 이것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환이 계속 늦어지고 갈등이 길어지니까 원주시가 결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인 거죠. 아니 근데 이걸 보면은 만약에 원주시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2013년 협약일을 기준으로 만약에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으로 확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그렇죠. 것들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2016년에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서 665억 원을 냈어요. 근데 왜 2019년에 추가로 부담금을 더 낸 이유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게 약간 스스로 약간 조금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은 어쨌든 2013년 협약일보다는 뭔가 이제 땅값이 오른 거를 이때는 반영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주시가. 근데 자꾸 국방부가 오염 정화 끝나고 해야 된다 하니까 야, 그렇게 따지면은 2013년이다. 솔직히 말하면 2013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 내고도 더 냈다, 더 줬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구기시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빌미를 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약간 근데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곧 반환될 거라고 예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약간 급매하면서 부동산도 처리하다 보면은 이만큼인데 내가 이걸 꼭 사고 싶으면은 조금 더 얹어서 금액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에 그렇죠. 이 시세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기관 간의 거래에서 약간 그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주시도 좀 반영을 하고 또 이제 참작해서 이런 것들을 금액을 지급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약간 원주시의 이거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빌미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이건 사실 조약을 해석하신 전문가분들이, 협약을 해석하신 전문가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판부에서 이거를 진짜 오늘 일방의 손을 정말 화해 조정이나 협상 조절이 안 되면 되도록 권고를 시킬 것 같거든요. 협상 권고를. 그러니까 대충 중간 지점에서 협의를 보던지 그렇게. 근데 어쨌든 지금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국방부도 법정에서 가리자, 약간 이런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원래 원주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3년, 2013년 협약 이후 3년이면 반환이 끝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게 2016년이었겠죠. 근데 소파 협상이 길어지고요, 매각 대금 갈등까지 생기면서 어느새 10년째 소유권 반환을 못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면 그만큼 반환 받는 데는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 춘천 캠프 페이지도 그렇지만은 여기는 이제 토양 부실 정화 문제가 사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이 미군 기지를 반환받는 것이 이렇게나 힘들다. 네. 그러니까요. 세상 생각이 듭니다. 이 캠프롱 활용하겠다고 한 지가 진짜 원주 시민분들도 뉴스에서 본 게 진짜 오래됐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요. 소유권 반환이 안 되고 있다. 아니 혹시 저희가 캠프롱을 다룬 것도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거의 한 3년 다 돼가죠. 네, 그러니까요. 2020년인가에 다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러면은 지금 캠프롱에서 그래도 뭔가를 막 한다고 하잖아요, 원주시가.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시는데, 그거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시는 여기다가 이제 문화체육공원, 국립과학관, 시립미술관 등을 이제 짓겠다고 하고 있죠. 네네. 지금 소유권을 두고는 소송 중이긴 한데요. 토지 사용 승낙 자체는 국방부가
국방부가 내준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그래서 원주시가 쓰고 있잖아요. 그때 뭐 행사도 하고 뭐 여기다 뭐 네네네. 짓겠다 이렇게 계획도 발표하고 막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요. 또 토양 오염 이 작업 정화 작업이 또 올해면 마무리될 것 같아서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어차피 국방부도 뭐 캠프롱 쓸 거 아니거든요. 그쵸. 주긴 줘야 돼 네네. 원주시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지를 쓸 수 있도록은 해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과정에서 지금 소송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여기에 뭐가 지어지고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앞으로 이 이상으로 캠프롱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있겠죠. 소유권을 완전히 반환받아야 캠프롱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 어쨌든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민 세금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300억을 더 쓰냐 마느냐 시민 세금. 그니까요. 네, 그런 만큼 이 매각 대금 문제가 좀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뭐 단위들이 자꾸 막 100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그러니까요. 우리 아카데미 극장 얼마나 소박합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네. 어쨌든 잘 좀 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디 아마 뭐 이미 많은 금액을 지출했기 때문에 뭐 저희의 바람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의 지출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마 오지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뭐 추가 금액이 없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 부분이 얼마나 잘 좀 조정되느냐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오늘 원주통신 또 많은 소식들을 좀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번 주는 또 3가지 소식 전해드렸고 대신 전해드립니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어떤 또 소식을 대신 전해드릴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아카데미의 친구들 대신 인간 띠익기 챌린지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저희 앞에서 좀 계속 언급이 조금 됐었죠. 그렇죠. 네. 일단은 이렇게만 들으시면 도대체 뭔 소린가 싶으실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일단은 인간 띠익기 챌린지? 어이 뭐지? 이게 뭐냐? 아카데미 극장을 구하기 위한 시민 챌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일단 다음 주 수요일 22일 풍물시장 장날이죠. 이때가 오후 12시 30분. 그러니까 이제 정오 넘어서요. 정오 넘어서 12시 30분에 이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 첫 미션을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미션을 하냐?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참여하면 되냐? 아카데미의 친구들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해서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12시 30분이죠 이날 극장 앞에 모여서 인간 띠익기 챌린지에 참여하는 건데 제가 이 인간 띠익기 챌린지가 뭔지가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설명을 보면은 손을 맞잡는 뭐 챌린지래요. 약간 뭐 이렇게 손에 손잡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네. 뭔가 띠를 만드는 건가 봐요. 네. 전통적으로 임진왜란 때도 국난을 극복했던 강강술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아카데미도 약간 국난급의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 느낌인가요? 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그와 비슷한 좀 챌린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오픈 채팅방 앞서 말씀드린 거기에 접속한 후에 이제 여기는 이제 원하는 시간에 꼭 12시 30분이 아니더라도 뭐 또 다른 날이든 간에 원하는 시간에 이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 챌린지에 이제 뭐 혼자가 됐든 뭐 여러 명이 됐든 아마도 이렇게 참여한 이후에 SNS에 이제 인증을 하는 거죠. 올리는 거죠. 이게 이제 챌린지 뭐 종료 시점까지 자율 참여라고 하는데요. 이때 올릴 때 인스타그램 안녕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꼭 이제 태그 언급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카데미 극장 옆에 보시면 모두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이제 세워진 건물이 있잖아요. 네네. 뭐 하는 곳인가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 있겠죠.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모두 공간에 방문하시면 챌린지 참여에 대해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안내를 받으시고요. 또 참여한 이후에 인증을 해주시면은 소정의 리워드를 준다고 합니다. 이제 재고가 다 떨어질 때까지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증을 하시면 선물도 또 받을 수 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 안녕 아카데미 또는 이제 뭐 로컬 플리커 이런데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자세한 소식들이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또 아카데미의 친구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는 QR 코드도 올라와 있습니다. 게시물로 이걸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라든지 문의를 하실 수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아카데미 요 챌린지를 진행하는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어떤 곳인가요?
네, 아카데미에 친구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극장 네. 외롭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이제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담은 시민 수호대라고 본인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네. 요 아카데미 친구들 그 챌린지 어떻게 보면 표지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약간 우리 전대물이라 그러죠. 뭐 파워레인저나 그렇죠. 약간 그런 레드, 느낌의 디자인을 핑크, 하셨어요. 네. 그린, 옐로우, 뭐 그러니까요. 퍼플, 뭐 이렇게 뭐 블루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다들 약간 5인조처럼 네네.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밌는 또 이게 홍보 좀 포스터 같은 느낌으로 또 올려주셨었고 SNS.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온 오프라인을 이제 넘나들면서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또는 극장에 대한 뭐 추억, 기억을 나누면서 느슨한 연대를 이어가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원주에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어떤 일종의 이런 문화 기획자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그 네네. 우산동에 이제 예술공장 68-9 68-9 여기 이제 네네. 책방이죠. 작은 책방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네 여기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이주성 님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로컬 플리커라는 또 단체의 대표를 맡고 계신 신동환 님이 또 여기 또 이 아카데미 극장 아카이브 북도 이분이 제작을 하셨었죠. 그쵸. 그리고 네네. 미로 시장에 이제 스튜디오 둘둘사를 운영하고 계신 사진 작가 오택 작가님도 그리고 또 동네 책방 코이노니아 이거 관설동에 있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그쵸. 가까운데 저희 사는 바로 곳은. 동네에 있죠. 네. 그렇죠. 저희 모임도 자주 하는데 코이노니아의 이제 책방지기를 맡고 있는 박지혜님 이렇게 네 분이 이 시민 수호대 또 수호 대장을 맡고 계시면서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또 하고 계시다. 이것도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네네. SNS 보시면은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에 이제 아마 챌린지도 기획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매월 마지막 주 이 아카데미 극장 앞에 모여서 손에 손을 맞잡는 인간 띄기 챌린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하는 거고요. 아마 네네. 매월 마지막 주에 3월이고 4월이고 5월이고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참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아카데미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들로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 중에 또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아마 2월 22일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요 행사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라도 참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원광수 시정에서 위기를 맞은 아카데미 극장 재생사업 이 재생을 원하는 우리의 힘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챌린지 참여하면서 한번 즐겁게 좀 재미나게 이 재생 운동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은 아카데미의 친구들 대신 인간 띄익기 이 챌린지를 대신 전해드려 보았습니다. 네, 저희 오늘 원주하는 척 60회 1부 많은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내일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만큼 이제 내일도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내일은 또 무실동은 지금에서 이제 얼마 전에 또 개회가 됐죠. 원주시의회 2월 임시회에 관한 리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눈여겨볼 발언이나 조례, 또 시정부 사업 등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같이 논평을 해보는 무실동은 지금 코너를 준비해 보았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뭐 행정사무감사를 리뷰해 보았다면은 이제 올해는 올해의 사업들을 또 같이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그렇죠. 원주시가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시정을 전망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또 내일 또 올라갈 원주하는 척 60회 2부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한번 이 원주 시의원들 바깥했나 이번에도. 네. 이번에도 또 우주 씨가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 내용들이. 네. 그렇죠. 네, 재밌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우긴 전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원주하는 척. 척척척. 척척척. 예.